베네수엘라에 대한 20가지 충격적인 사실, 당신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독특한 나라 20. 베네수엘라 기이한 흐름의 땅.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베네수엘라는 약 2250km에 달하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뉴욕에서 댈러스까지의 거리와 거의 비슷하다. 약 91만 6,445의 면적을 가진 이 나라는 미국 텍사스주의 약 1.5배 크기로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지형을 자랑한다. 아름다운 카리브 해변, 그란사바나 지역의 전설적인 타프이 고원, 울창한 아마존 정글, 그리고 서쪽에 눈 덮인 안데스 산맥까지 다양한 자연환경이 공존한다. 기후는 대부분 연중 덥고 열대성으로 평지 지역의 평균 기온은 섭씨 25도에서 섭씨 30도 사이이다. 그러나 고원지대나 아발라산 정상에서는 기온이 약 섭씨 15도까지 내려가 한 번의 여행으로 사계절을 경험할 수 있다. 공식 언어는 스페인어이며 유럽, 아프리카, 원주민의 혼혈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다. 2025년까지 베네수엘라의 인구는 약 3,0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텍사스주의 인구와 비슷하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중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와 영구 진흙 호수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다. 이 두 자연의 경이로움은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지닌다. 19. 미녀의 섬 베네수엘라 여성들의 아름다움. 카라카스나 마라카이보의 대로를 거닐다 보면 몸에 꼭 맞는 드레스를 입고 세련된 메이크업을 한 채 당당하게 걷는 베네수엘라 여성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곳 여성들이 아침 6시에 일어나 꾸미는 것이 일상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파티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말에 시장을 가거나 커피를 마시러 가는 데에도 신경을 쓴다. 베네수엘라는 유럽, 아프리카, 원주민 혈통이 섞인 다인종 국가로 건강한 흰 피부 또는 구릿빛 피부, 뚜렷한 이목구비, 깊은 눈매와 높은 콧대 등 독특한 자연미를 자랑한다. 이러한 이유로 베네수엘라는 미인 대국이라 불리며 미스 월드와 미스 유니버스 수상자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다. 경제 상황이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미용 산업은 여전히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외모가 민족 정체성의 일부라는 국민적 인식 때문이다. 연애 면에서도 베네수엘라 여성은 고전적인 신사 스타일 예의 바르고 섬세하며 놀라움을 줄 아는 남성을 선호한다. 따라서 데이트 자리에서는 서양처럼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이 아니라 미니 이브닝 드레스에 정성스럽게 메이크업한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눈에 띄는 점은 베네수엘라 여성들이 외국인과의 연애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현지 남성들은 마초 문화가 강하지만 섬세함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많은 현대 여성들이 국제적인 연애를 선호하게 되었다. 미국 남성의 매너와 매력적인 성격은 매우 인기가 있으며 해외 연애는 새로운 세계관을 열어주는 기회로 여겨진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이민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을 넘은 지금 이는 더욱 뚜렷한 트렌드가 되었다. 이곳에서 가족은 진지한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그녀가 당신을 가족에게 소개했다면 이는 중요한 이정표이다. 베네수엘라 여성과 SNS나 데이팅 앱을 통해 친해지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8을 남겨주세요. 18. 남미에서 가장 화려한 벽화의 도시. 베네수엘라 도시 문화에서 대형 벽화 예술은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현재 카라카스는 남미에서 보고타, 콜롬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손꼽히는 그래피티 수도로 불린다. 어베니다 리버터더 같은 대로를 따라 혹은 형형색색의 바리오, 동네에는 길게는 300m에서 500m에 달하는 벽화가 곳곳에 펼쳐져 있다. 카라카스의 많은 벽은 마치 도시 야외 미술관처럼 보존되며 일부 독특한 작품은 미스 베네수엘라의 이미지를 형상화해 이 나라의 미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한다. 이는 다른 도시에서는 드문 광경이다. 플릭스 코, 주언, 웰즈 같은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은 베네수엘라 예술을 미국과 유럽으로 확장시키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현재 카라카스의 스트리트 그래피티 투어는 해외 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현지 청년들에게 그래피티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방법이 되고 있다. 17. 워라우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독특한 부족. 남미 최대 규모의 삼각주 지역 중 하나인 오리노코 평야에는 세계에서 가장 원초적인 수상 생활을 유지하는 원주민 공동체, 워라우 부족이 살고 있다. 워라우라는 이름은 현지어로 배의 사람들을 뜻하며 이들의 삶은 물과 때려야 뗄 수 없다. 이 지역에는 도로가 없으며 모든 이동과 교류는 나무로 만든 카누를 통해 이루어진다. 수천 개의 강줄기와 맹그로브 숲이 얽힌 이곳에서 워라우 사람들은 홍수나 조수를 피하기 위해 높은 기둥 위에 나무집을 짓고 산다. 각 가정은 한두 척의 카누를 보유하며 이는 그들의 생활에서 제3위 다리처럼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그들은 마우리티아 야자나무를 활용한 수공예의 달인으로 해먹, 배, 가방 등을 직접 만들어내며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제품을 만든다. 워라우족의 삶은 거의 자급자족 형태로 물고기를 잡고 열매를 채집하며 맹그로브 숲에서 꿀을 모으며 생계를 유지한다. 많은 인류학자들은 워라우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원시적인 수상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부족 중 하나라고 평가한다. 오리노코 지역은 인간과 강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곳이며 현대 역사 속에서 가장 풍부한 문화 중 하나를 대변하고 있다. 16. 인형 발코니. 카라카스에서 가장 기묘한 거리 구석.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는 매혹적인 골목들로 가득 찬 활기찬 도시이다. 그 중에서도 산타 아우구스티나 델서 주거 지역에 위치한 인형 발코니는 도시 탐험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장소로 점점 더 알려지고 있다. 공식 관광 코스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엘 발콘 데 라스 뭉케스 말디타스, 저주받은 인형들의 발코니는 국제 여행자 커뮤니티에서 카라카스의 가장 기괴한 거리 예술 상징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된다. 좁은 골목길에서 바라보면 낡고 오래된 수십 개의 인형들이 난간을 따라 걸려있는 것이 한눈에 보인다. 일부 인형은 시간이 지나 색이 바랬고 다른 것들은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머리가 찢어진 채로 남아있어 묘하게 예술적이면서도 기이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해질 무렵 햇살이 물건 하나하나에 그림자를 들이우면 더욱 독특한 장면이 연출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 집의 주인인 한 할머니가 15년 전쯤부터 인형을 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단지 집을 특별하게 꾸미기 위해 시작했지만 현재는 거리 예술 애호가들의 인기 명소가 되었다. 예술 축제나 할로윈과 같은 행사 기간에는 많은 서양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해 사진을 찍고 인증샷을 남긴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이 장소가 지역 당국에 의해 거리 문화의 독특한 일부로 공식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다. 당신은 베네수엘라를 방문했을 때 이 골목에 들릴 용기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댓글에 숫자 4를 남겨보자. 15. 호로포.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독특한 춤. 베네수엘라 중앙에 위치한 라노스 평야에 발을 디디면 즉시 호로포, 조로포, 음악의 활기찬 리듬에 빠져들게 된다. 이 전통 민속춤은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3가지 악기가 음악의 중심을 이룬다. 아퍼라네라라는 약 1.5m 높이의 하프는 맑고 청량한 소리를 내고 콰트로 라블리는 4줄짜리 작은 기타는 베네수엘라 음악의 영혼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마라카스라는 손에 쥐고 흔드는 리듬 악기가 경쾌한 박자를 더한다. 라노스 지역의 거의 모든 가정은 적어도 하나의 콰트로를 소유하고 있다. 호로포를 추는 커플은 빠르고 정확한 스텝을 밟으며 말발굽 소리를 연상시키는 리듬을 만들어낸다. 이는 이 지역의 가축 목축 문화를 반영한다. 여성은 다채로운 색의 플레어 스커트를, 남성은 흰 바지와 책 넓은 모자를 착용하여 축제 분위기를 더한다. 매년 샌마틴에서 열리는 국제 호로포 축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호로포 행사로 에너지가 넘치는 빠른 템포의 음악뿐만 아니라 커플이 즐겨 추는 낭만적인 선율의 곡들도 많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호로포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이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문화적 상징이다. 14.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신비로운 전통 의식.
오리노코 강 상류에는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신비로운 원주민 전통 의식을 가진 파로아 부족이 살고 있다. 많은 인류학자들은 이들의 춤인 파로아 무용을 남미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장 원시적인 의식 중 하나로 평가한다. 이 의식은 단순한 축제춤이 아닌 숲의 영혼과 연결되어 공동체의 축복을 비는 영적 의례이다. 무용수는 숲의 영혼이 몸에 깃든다는 상징으로 라디오 가면을 쓰고 춤을 춘다. 중요한 점은 아무나 이 춤을 출 수 없다는 것이다. 오직 샤먼이나 입문의식을 마친 이들만이 가면을 쓰고 이 춤을 출 자격이 있다. 음악은 손으로 두드리는 북, 방울 소리, 그리고 목으로 내는 전통 창법으로 구성되며 숲속의 소리를 그대로 재현하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든다. 의상은 나뭇잎, 나무 껍질, 깃털로 만들어졌으며 마스크는 점토, 나무 껍질, 야자 섬유로 정성스럽게 제작된다. 춤은 숲속 동물, 새, 곤충의 움직임을 재현하며 인간과 자연의 깊은 연결을 상징한다. 이 춤은 입문식, 치료의식, 풍년기원, 공동체의 중요한 행사에서 등장하며 아마존 밀림 속에 살아 숨쉬는 문화적 보물이라 할 수 있다. 13. 추아 세계 최고의 카카오 마을. 카리브 해안가에 숨어있는 작은 마을 촤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 품질의 카카오 생산지로 알려져 있다. 촤 카카오는 국제협회들로부터 여러 차례 프리미엄 카카오상을 수상했으며 고급 초콜릿 브랜드들이 이곳의 카카오를 황금 원료로 간주하여 앞다투어 구입하려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촤아 마을에는 도로가 없다는 점이다. 여행객은 카리브해를 건너 배를 타거나 정글을 가로질러 걸어서만 이 마을에 도착할 수 있다. 이 고립된 위치 덕분에 400년 이상 이어진 전통적인 카카오 재배 및 가공 방식이 온전히 보존되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고대 교회 앞 붉은 벽돌 마당 위에 펼쳐진 카카오 콩이 햇볕에 말려지는 모습이다. 촤 카카오는 섬세하고 균형 잡힌 풍미의 은은한 과일 향이 남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초콜릿 원료 중 하나로 손꼽힌다. 또한 촤 카카오의 재배 및 가공 기술은 유네스코에 의해 베네수엘라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촤아 주민들은 거의 자급자족하며 전통 협동조합을 통해 생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공동체 모델 덕분에 촤는 국제 초콜릿 전문가들 사이에서 카카오의 성지로 불리고 있다. 12. 가장 기묘한 크리스마스 풍습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교회 가기.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시민들은 미사 대 아기날도, 미자 대 어거널도라는 아침 미사에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참여한다. 이 기간 동안 아침 일찍 도심의 여러 거리는 차량 통행이 차단되고 알록달록한 스케이트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이는 마치 움직이는 축제처럼 보이며 사람들은 화려한 크리스마스 의상을 입고 고풍스러운 자갈길을 스케이트로 미끄러져 간다. 이 전통은 아주 순수한 이유에서 시작되었다. 과거 카라카스의 아이들이 크리스마스에 스케이트 타는 것을 좋아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이제는 수도의 정체성 속에 깊이 뿌리내린 가족 풍습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니트, 빨간 치마, 산타 모자를 착용하며 인증샷을 위한 완벽한 장면을 만들어내고 이는 국제 관광객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재미있는 롤러스케이트 대회까지 열려 분위기를 더욱 들뜨게 만든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크리스마스 전통 중 하나로 평가된다. 당신도 카라카스에서 스케이트 타고 미사에 참석해보고 싶은가? 그렇다면 댓글에 숫자 5를 남겨보자. 11. 세계에서 가장 기괴한 초인플레이션 이야기. 세계 어느 나라의 통화가 초인플레이션의 상징이 되었는지를 묻는다면 정답은 바로 베네수엘라이다. 2018년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은 100만 %를 넘어서며 현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달했고 그 결과 볼리바르 화폐의 가치는 몇 달 만에 폭락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지폐 한 장을 인쇄하는 비용이 그 지폐 자체의 가치보다 더 높았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커피 한 잔을 사기 위해 돈뭉치를 들고 다녀야 했고 심지어 커피를 사는 데 쓰인 돈이 실제 커피보다 비싼 상황도 있었다.
카라카스의 시장에서는 오래된 지폐를 무게 단위로 팔기 시작했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수공예 산업이 탄생했다. 사람들이 지폐로 지갑, 가방, 식탁보를 만들어 독특한 기념품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시기 은행은 현금 인출 한도를 하루에 1달러에서 5달러, 약 1380원 물결표 6900원로 제한했으며, 이는 시민들이 너무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돈자루를 들고 다니는 베네수엘라의 모습은 현대 초인플레이션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베네수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충격과 호기심을 안겨주며 천연 자원이 풍부하면서도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기이한 금융 이야기를 가진 나라로 기억되고 있다. 10. 세계에서 가장 큰 설치류의 고향 베네수엘라.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지만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설치류인 카피바라의 고향이다. 베네수엘라의 라노스 평야와 습지 지역에서 이들은 치구일의 치과이어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성체 카피바라는 무게가 최대 68kg에 달하며 길이는 거의 1.4m에 이른다. 카피바라는 수영을 매우 잘하며 수시간 동안 헤엄치고 최대 5분간 숨을 참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과거 사순절 동안 지역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를 물고기로 간주하고 식용을 허락하기도 했다. 베네수엘라 문화의 독특한 단면 중 하나이다.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카피바라는 온순하고 친화력이 뛰어나며 10에서 20마리 정도의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개, 고양이, 심지어 새와도 잘 어울린다. 이 거대한 동물은 작고 귀여운 소리로 의사소통하여 많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늘날 카피바라는 베네수엘라의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 잡아 민속화, 전래동화, 그리고 현대밈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9.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독특한 물물교환 시장. 메르카도 데 트루크는 오늘날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물물교환 시장 중 하나이다. 최근 몇 년간 볼리바르 화폐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시민들은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전통적인 물물교환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현금이 왕이 아니다. 거래는 쌀과 달걀, 설탕과 밀가루, 식용유와 커피, 옷과 채소 등 다양한 품목끼리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람들은 서로 협상하여 물건의 가치를 맞춘다. 시장은 주일에서 2회 열리며 도시 주민뿐 아니라 주변 농촌의 농부들도 자가 생산한 물건을 들고 와 참여한다. 식료품 외에도 생활용품, 의류, 심지어 약품까지 교환 가능하다. 흥미로운 점은 메르카도 데 트루크가 BBC, 로이터 등 국제 언론에 의해 현대사회에서 가장 창의적인 생존 방식 중 하나로 소개되었다는 것이다. 8.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층 빈민가. 화려한 수도 카라카스 한복판에는 토레데 데이비드라는 이름의 약 190m 높이 45층짜리 고층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은 원래 베네수엘라의 현대금융타워로 기대를 모았으나 1994년 금융위기 이후 방치되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토레데 다비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층 빈민가로 변모했다. 수백 가구의 노숙인들이 점차 이주해 왔으며 한때는 약 700가구 총 3천여 명이 1층부터 28층까지 거주했다.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았고 주민들은 계단만을 이용해 이동했다. 전기와 수도 시설도 주민들이 직접 설치하고 전선을 연결하고 물을 아래층에서 수동으로 끌어올리는 등 세계에 버려진 고층 건물 중에서도 보기 드문 DIY 생태계를 형성했다. 놀라운 점은 이 건물이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주민들이 직접 헬스장, 이발소, 카페까지 운영한 바 있다. 오늘날 토레데 다비드는 세계 도시 탐험가들의 체크인 명소가 되었으며 미국 드라마 홈랜드 시즌 3에도 등장해 현대 도시 붕괴의 상징적 존재로 자리 잡았다. 7. 물보다 싼 휘발유. 베네수엘라의 가장 유명한 사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 확인된 매장량은 3천억 배럴 이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뛰어넘는다. 이 덕분에 과거 베네수엘라의 휘발유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저렴했다.
2020년 이전에는 1갤런, 약 3.78리터 위 휘발유가 몇 센트밖에 안 되었고 슈퍼마켓에서 파는 생수보다도 더 쌌다. 많은 이들이 아직도 기억하는 바에 따르면 단 1,380원,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1,520갤런의 기름을 가득 채울 수 있었다고 한다. 미국에서 현재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4,140원, 5,520원, 갤런당 약 3에서 4달러인 반면 베네수엘라는 수십 년간 정부 보조금을 통해 휘발유를 국가 복지로 간주하며 국민 생활을 지원해왔다. 휘발유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 이웃 국가로의 불법 유출까지 생겨났다. 반면 깨끗한 물은 부족해 수돗물 제한이 걸리는 경우도 많았고 이런 현실은 베네수엘라에서는 휘발유가 물보다 싸다는 웃지 못할 농담을 만들어냈다. 6. 무쿠치에스 남미에서 가장 희귀한 국가견. 베네수엘라는 세계적으로 드문 고유 견종을 자랑한다. 바로 무쿠치에스, 머쿠치스라는 개로 베네수엘라의 공식 국가견이자 충성과 용기의 상징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개가 16세기 스페인 정복자들이 안데스 산맥에 데려온 양치기계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이후 현지 토종개들과 세대를 거듭해 교배되면서 무쿠치에스는 베네수엘라 고유의 순종 견종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 개는 크고 두꺼운 털을 지녔으며 흰색에 갈색 또는 검은 무늬가 섞인 경우가 많다. 안데스 산악기후에 잘 적응하고 충직하고 똑똑하여 가정용 반려견이나 경비견으로 적합하다. 오늘날 무쿠치에스는 베네수엘라 문화와 애국심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무쿠치에스 마을에는 전설적인 개 네바도의 동상이 있으며 이 개는 해당 견종의 생생한 상징으로 추앙받는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견종이 남미에서 가장 희귀하며 사실상 베네수엘라 외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베네수엘라를 방문하여 남미에서 가장 희귀한 개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7을 남겨보자. 5. 카라카스에서의 삶. 카라카스는 베네수엘라의 수도이자 남미에서 가장 활기차고 다채로운 도시 중 하나이다. 하루를 파크 나셔널 엘에빌라 공원에서 시작해보자. 케이블카 텔레페리코 데 카라카스를 타면 에빌라 산 정상에 오를 수 있고 그곳에서는 화려한 색채의 베리오 지역이 지평선까지 펼쳐진 카라카스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 케이블카는 산비탈의 주거지를 관통하며 운행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케이스다. 도심으로 돌아오면 플라자 볼리버에서 식민지풍 건축과 현대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풍경을 볼 수 있다. 몇 블록 떨어진 곳에는 베네수엘라 최고 현대미술관인 뮤지오 데 아트 컨템프러니오가 있으며 예술 애호가들에게 안성맞춤인 장소다. 하지만 카라카스의 진정한 매력은 거리 생활에 있다. 메르카도 데 차코 시장에서는 열대과일과 현지 치즈가 진열되어 있고 거리 카페에서는 호로포, 조로포, 나 살사 음악이 흘러나온다. 해질 무렵이면 사바나 그랜드대로는 거리 음악가들과 야시장으로 붐비며 관광객과 현지인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밤새 춤추는 살사바는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한다. 이곳에서는 아레파, 에어페라는 튀긴 옥수수빵을 맛보고 고급 베네수엘라 럼주를 마시며 거리의 생동감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4. 세계에서 가장 야생적인 경이의 땅.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가 낙하하는 땅을 들어본 적 있는가? 높이 975m 이상 나이아가라 폭포의 15배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 디즈니 애니메이션업에 영감을 준 평평한 거대한 산들이 존재하는 곳. 그곳이 바로 베네수엘라 남미에서 가장 원시적인 자연 보물 창고 중 하나다. 이곳에는 엔젤 폭포, 솔토 앵글가 있다. 20세기 초 미국 탐험가들을 매혹시킨 이 경이로움은 지금도 전 세계 여행자들을 끌어당긴다. 폭포에 이르기 위한 여정은 진정한 모험이다. 목선에 타고 밀림 사이를 흐르는 강을 건너며 붉은 흙탕물이 흐르는 강줄기를 지나야 한다. 코네티컷주와 맞먹는 면적의 카나이마 국립공원. 카나이마는 탁 트인 타푸이, 산들과 안개 낀 폭포들이 어우러진 풍경으로 마치 SF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진다. 바다를 사랑한다면 유럽 잡지들이 카리브해의 몰디브,
라부른 카요데 아과, 카요데 아과를 방문하라. 투명한 바닷물과 고운 백사장이 펼쳐진다. 좀 더 유럽적인 감각을 원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바람을 자랑하는 윈드서핑 천국 플라야 엘 헤케, 플레이야 엘 제크를 추천한다. 또한 과차로 동굴, 큐에바 델 가차로도 잊지 말자. 길이 약 10km에 달하는 이 동굴은 야행성 기괴한 새 구하차로 수천 마리의 서식지로 밤에만 날아다니는 매우 희귀한 생태 현상을 볼 수 있다. 3. 세계에서 가장 장관인 축제의 땅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도 가장 다채롭고 강렬한 문화축제를 지닌 나라다. 흥미로운 점은 축제가 단순한 놀이 행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정신적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화의 맥박이다. 예를 들어 6월에 샌프란시스코 데 야레에서 열리는 디아블로스 덴젠트 데 야레는 붉은 악마춤 축제이다. 수백 명이 무시무시한 붉은 악마 가면을 쓰고 거리를 누비며 신께 감사를 전한다. 이 축제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 시각적 경험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보기 힘들다. 또한 카니발 베네수엘라, 카네이블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생동감 넘치는 거리 축제 중 하나다. 엘콜라오에서는 퍼레이드 차량, 화려한 코스튬을 입은 무용수들, 스틸밴드가 연주하는 카리브 음악이 어우러져 마치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온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발로벤토에서 열리는 산 후안 바우티스타 축제, 피스타 데 샌 주언 바우티타는 마치 북과 춤이 어우러진 밤샘 교향곡 속에 들어온 듯한 경험을 선사한다. 마라카이보에서 열리는 라치니타 축제, 페리아 데 라 차이나이타는 신앙과 거리 음악이 결합된 일주일간의 대축제로 온 도시가 들썩인다. 거의 매달 크고 작은 축제가 열리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드물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독특한 문화 체험을 즐기려는 여행자들에게 축제의 천국이라 불린다. 2. 한 달 원 69만이면 왕처럼 사는 나라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생활비가 저렴한 나라 중 하나다. 물론 상황은 매일 변동성이 크다. 현재 카라카스 도심의 원룸 아파트 월세는 약 34만 5천 원, 물결표 원 48만 3천이며 외곽 지역은 약 원 20만 7천 정도로 더 저렴하다. 전기, 수도, 가스, 중간속도 인터넷 등 기본 요금은 월 6만 9천 원, 물결표 원 9만 6,600 수준이다. 때때로 정전이 발생하긴 하지만 현지인들은 이에 익숙하다. 외식도 매우 경제적이다. 중급 레스토랑에서의 한 끼 식사는 약 6,900원, 물결표 원 8,282고 현지 시장에서 한 달치 생필품을 사는데 약 원 20만 7천이면 충분하다. 도시 내 교통비도 저렴하다. 버스 요금은 약 원 692고 시내 택시 요금은 4만 8,300원 정도이다. 헬스장 이용료는 월 2만 7,600원, 물결표 원 4만 1,400이며 개인 치과 진료도 기본 검진은 4만 1,400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베네수엘라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데 드는 총비용은 월 69만 원, 물결표 원 96만 6천으로 미국이나 서유럽 평균 생활비보다 80에서 85% 저렴하다. 이런 물가 수준이라면 당신도 여기서 살아보고 싶지 않은가? 그렇다면 숫자 1, 아니라면 숫자 0을 댓글로 남겨보자. 1. 남미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 베네수엘라 음식은 아침 한 끼만으로도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다. 이곳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아리파가 없다면 그건 베네수엘라 식사가 아니다. 아레파는 작고 둥근 옥수수빵으로 반을 갈라 다양한 속을 채워 넣는다. 돼지고기 구이, 소고기 찢은 것, 닭고기, 검은 콩, 녹는 치즈까지 조합은 무궁무진하다. 미국인이 아침에 샌드위치를 빼놓을 수 없듯 카라카스나 마라카이보의 거리에서는 아레파를 사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가격은 개당 약 원만 6,560이며 1인분 전체 세트는 약 12달러 수준이다. 점심이나 저녁으로는 베네수엘라의 국민 요리 파벨론 크라이알로를 추천한다. 하얀 밥, 부드러운 찢은 소고기, 진한 검은 콩,
노랗게 튀긴 바나나가 함께 나오는 이 요리는 남부 미국의 콤보 식사와 비슷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 특이한 점은 튀긴 바나나가 이 나라의 국민 재료로 여겨지며 타자다스나 어사도 닉으로 사탕수수와 럼으로 만든 검은 소스에 소고기를 졸인 요리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 단짠 조화는 서양 셰프들에게도 놀라움을 안긴다. 길거리 디저트인 카차파, 퀘시오, 퀘실로, 국제상을 받은 럼주까지 베네수엘라의 음식 문화는 단순한 식사가 아닌 맛의 여행이다. 음식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있어 베네수엘라는 반드시 경험해야 할 미각의 나라다. 지금까지 베네수엘라의 독특하고 놀라운 사실 20가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이 멋진 나라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만나요.